자, 동국제강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동국제강은 그 동국제강이 인적 분할해 가지고 기업을 나누고 난 그 뒤에 동국제강입니다. 여기서 분할 신설된 회사의 동국제강이죠. 과거의 동국제강은 동국홀딩스가로 남고, 그리고 이제 또 두 개의 회사를 분할한 게 동국제강과 동국CM으로 분할이 된 회사죠. 이게 분할된 이후로 지금 뭐 사실상 처음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 초반에 반짝반짝하는 시세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저거는 이제 개별 수급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내리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려가죠. 철강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철강 화학이 똑같은 구조죠. 수요가 둔화되는 쪽만 해도 굉장히 괴로울 텐데, 수요 둔화되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중국산 저가 공세에서 그냥 직격탄으로 두들겨 맞고 자빠진 대표적인 섹터가 철강과 화학이었죠. 자, 근데 이게 주가가 지금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섹터 상승률 1위가 철강이에요. 철강 테마 상승률 1위가 지금 철강이죠. 자, 이거 뭐 이슈를 이미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결정 조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철퇴, 그렇죠? 철강주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이러고서 지금 빵 하고 이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될 내용들도 있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게 종목들이 이게 쭉 올라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후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사예요, 3사. 그래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영업이익의 민감도는 동국제강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포스코가 1%는 현대제철이 2%고 동국제강이 3%가 돼요. 그래서 동국제강이 저 밑에 나오네요. 또 이렇게 1%, 2%, 3%. 그래서 대부분 손을 보는데 이제 동국제강이 항상 이 덕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예전에 이 조선주가 지금 15년 만에 초호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예전 시세를 보게 된다 그러면 동국제강 같은 경우 조선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에 굉장히 강한 주가를 보였었다 입니다. 굉장히 강한 주가 저 앞에 보이시죠? 여기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조선업종하고 지금 호판 같은 경우는 조선에 쓰이는 그 철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만들에 쓰이는 철판. 이 조선과 철강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지금 저 앞에 2007년도에서도 보셨다시피 2007년도 중국 경기 관련주들이 슈퍼랠리를 보일 때, 그때 시가총액 2위 종목이 포스코였습니다. 포스코가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뭐 두산중공업이라 이런 종목들이 대거 시가총액 상위까지 포진되면서 포스코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를 따라잡는다는까지 얘기가 나왔던 때가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때 같은 경우는 선순환 구조였죠. 선순환 구조. 그래서 조선업체가 굉장히 잘 나가면서, 그리고 조선업체 배 만드는 데 쓰이는 이 철판을 납품하는 이 후판 업체들도 덩달아서 전방산업이 호황이니까 당연히 잘 나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진행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구조가 굉장히 재밌는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동국제강의 경우는 이전 실적이 나오질 않으니까 기존 회사인 동국홀딩스를 보겠습니다. 자, 동국홀딩스를 보게 되면요, 2021년에 실적이 어마어마한 대폭주라죠. 야, 지금 뭐 방산이라든가 전력 같은 경우는 뭐 게임도 안 될 정도의 더 엄청난 대폭주를 나눕니다. 오늘 똑같이 올라 들어가고 있는 포스코 스틸리언, 좀 이따 이제 이 종목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자, 이 포스코 스틸리언 같은 종목도 보게 되면요, 2021년에 실적이 어떤 실적이 나오냐 그러면, 자, 보이시죠? 2020년에 영업이익이 169억이었어요. 2019년도에 100억이었고 이게 2021년에 1,400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철강업체가 다 이렇다는 얘기죠. 이 시기에 조선업체는 어떻게 가고 있었냐 그러면, 자, 같은 2021년에
조선은 잘안 들어가는 보시는 것처럼 다 사선을 그어갖고 횡무시 천문학적인 들어가는 방법이 적자로 가버리게 되죠. 이게 이 상황과 지금 상황이 정반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 지우고 그래서 예전 시기 같은 경우에 철강이 초호황을 부리던 시기는 원재료는 내려가고 카톡으로 드린 가격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니나노 해가지고 쾌재를 부르짖는 반면에 조선 업체들은 저렇게 천문학적인 적자를 이게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관계가 조금 틀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때부터 관계가 좀 그러니까 지금 최근 상황에 들어서는 그와 정반대의 구조로 지금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는 15년 만에 대호황 들어가서 이제 그 긴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가지고 하나오션 방금 전에도 보셨습니다만 이제 영업이익 플러스도로 들어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1조에 가까운 이익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해군 MRO 사업까지 부탁이 되면 뭐 조는 당연히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개선되는 반면에 철강은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방 산업이 호황이다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격을 조금 올려줄 수도 있을 텐데라고 해가지고 올려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에 같은 경우에 이 가격 올려주는 협상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갔죠. 지지분하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요만큼 올려주는 걸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지금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가격을 좀 올려달라. 이거 철강업체의 요구였었죠. 철강업체였는데 뭐 조선업체 같은 경우는 그거는 힘들고 우리도 뭐 지금 이제 10년간 적자에서 호득이다가 이제 올라 들어왔는데 뭐 안 되면은 뭐 중국산 쓰는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중국산 비중이 쭉쭉쭉쭉 늘어나요. 중국산 비중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현재 기준으로 약 12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 2월 2025년 2월 현재 기준으로 12만 원 정도 톤당 요 정도 더 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만 원 차이만 나더라도 수천억이 이게 뭐 단위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틀려지는 거거든요. 10만 원의 차이가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비중을 중국산 조선업체 조선주의 경우는 중국산 비중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익을 더 가파르게 쌓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중국산 후판 비중을 쭉 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3사 같은 경우는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줄어들고 그렇다고 가격도 못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게 예전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그 정반대 짓을 벌였거든요. 정반대 짓을. 그때 이 철강사들이 조선주에다가 좀 더 후한 정책을 써줬느냐라고 안 써줬어요. 안 썼어. 그래가지고 지들만 다 먹어가지고 지들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는데 조선주들은 정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려운데 너네 잘 나가니까 돈을 좀 더 줬으면 안 먹히죠 당연히.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오랜 동안 이제 공생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들이잖아요. 네? 철강을 이걸 대줘야 그래야 배를 만들 거 아닙니까? 배를 뭐 종이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철강업체들이 2021년에 이미 실수를 먼저 저질렀어. 그래 뭐 지금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 그렇게 후하게 대해줘야 될 이유가 없기도 하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철강들이 암울한 길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서 결국에는 제소를 선택을 했고요. 이 제소도 사실은 우리가 눈치를 조금 봐야 되는데 보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 이게 트럼프 덕분 겁니다. 트럼프님 덕분에요. 트럼프가 이미 저렇게 때려버리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이제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거기도 하니까. 다른 날도 다 하고 뭐 우리도 이제 해도 뭐 그렇게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덕을 봤어요. 고덕을.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뉴스로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저게 그대로 확정이 될 경우에 중국산하고의 가격 격차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산이 이제 중국이 어떻게 진행에 따라 달았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요 지금까지 해오던 중국의 관리를 본다 그러면 그래도 또 저가로 또 때린답니다. 중국은 그렇죠. 더 싸게 이미 한번 덤핑 공수로 밀고 나갔다라고 하면 그런 거 없어요. 더 싸게 또 때려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으로 또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좀 조금
철강 쪽에서는 그래서 철강이 후판 가격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수익이 빠진다는 얘기도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엔 조선이 잘 나가서 철강도 잘 나가던 이 공정관계가 지금은 완전 반대 관계가 돼버렸어요. 철강이 잘 나가면 조선이 죽고 조선이 잘 나가면 철강이 죽는 케이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조로 본다면 인주수로 본다면 분명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오늘 조금 슈팅했었는데 오늘 당시로는 이제 위쪽에 이거는 뭐 당연히 막히는 자리였는데요. 이제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고 있죠. 그리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급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그렇게 아주 강한 형태의 수급이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 기관의 일부 쇼커버는 들어오고 있는데 뭐 지금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에 철강도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본다 그러면 이 동국제강이 예전만큼 지금 이익 퍼센트는 높지만은 이 비중 자체가 이제 후판으로 들어가는 비중 자체가 예전만큼 그렇게 압도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동국제강 하면 일단 후판 먼저 이렇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런 업체였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고 현대제철한테 조금씩 야금야금 이렇게 뺏겨버렸죠.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이게 결국에 기관은 다 커버를 하려니까 이제 선택적인 커버를 쇼커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밸류에이션 멀티플만 놓고 본다 그러면 동국제강이 훨씬 쌉니다. 동국제강이 제일 싸요. 그러나 기관의 경우는 앞에 계속 얘기 드립니다만 우리 기관이 가장 중시하는 건 뭐? 모멘텀이죠. 모멘텀. 그래서 미국이란 또 다른 모멘텀을 달고 있는 이 현대제철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현대제철로. 그래서 일단 현대제철을 계속 더 잡아당기고 그리고 이 동국제강은 우선은 밑에서 커버만 하는 형태로 이제 지금 주가 보게 된다면 그 커버만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그래서 현재의 수준으로 친다라고 하면 아주 공격적으로 하긴 힘들고요. 이 철강을 현재 이 사업 구조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 의 사업 구조에서라 그러면 철강주가 더 올라갈 것이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조선주가 밀리면 가는 겁니다. 조선이 밀리면 방금 전에 실적 구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조선이 밀리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철강 쪽에다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고 철강 쪽에 이익이 더 가파르게 더 올라가는 쪽에다 무게를 실는다라고 하면 철강을 사고 조선을 파는 롱숏 구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조선 이미 먼저 때린 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고가라고 이슈를 달고 두들겨 쳐맞았던 어저께 두들겨 쳐맞았던 하나오션 어제도 저가에 꼬리 달고요. 지금도 저게 꼬리 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멘텀으로 본다면 뭐 저거 모멘텀보다 미국 해군 MRO 이 모멘텀이 월등하게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애들이 조정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그때 철강은 반대로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 단타를 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포스코 같은 종목은 단타 종목이 아니에요. 단타 종목은 철강에서 단타 치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뒤에 종목으로 다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종목 단타를 노려야 되는 철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